저는 이번 생체 소재 및 대사질환 연구실의 장비 소개를 맡게 된 안범수 교수님 실험실의 박사과정 김민재입니다. 저희 대사질환 실험실에서는 이번에는 많은 장비들 중 탄젠셜 플로우 필터레이션인 TFF의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4가지의 구성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엑소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TFF의 정의 및 원리, 세 번째로는 기기의 구성, 사용법 및 결과 분석법, 마지막으로 실제 연구에서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소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분비하는 세포의 소포에는 대표적으로 에이포토틱 바디, 그리고 마이크로 피지컬, 엑소점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에이포토틱 바디는 프로그램드 셀 데스에 의해 사멸한 세포에서 분비되는 소포체로 모양이 불규칙하고 세포 소기관이나 핵 단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마이크로 피지컬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세포의 세포막에서 버딩되어 떨어져 나온 소포체로 역시 모양이 불규칙하지만 에파토틱 바디보다 작고 RNA, 프로테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소점은 세포 내에서 물질 수송을 위해 만들어지는 멀티베시큘러 바디의 내부에 인트라루미놀 베시클과 엑소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중 가장 크기가 작아 30에서 20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은 크기와 규칙적인 둥근 형태로 이들과 구분하게 됩니다. 엑소솜은 아주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많은 프로테인, RNA, DN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 유래 나노 캐리어로서 다양한 물질을 특정 세포에 전달하여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엑소솜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막에 존재하는 리피드 부분에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게 되고 세포막이 세포 안쪽으로 함입되면서 얼리 엔도솜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내부에는 프로테인, RNA, DNA가 축적되면서 인트라루미널 비지클을 담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레이트 엔도솜 또는 멀티비지클러 바디라고 합니다. 이러한 멀티비지클 바디는 라이소솜과 융합되어서 디그라데이션이 될 수도 있고 ESCRT 컴플렉스와 바인딩하여서 뿌리 형태로 이동하여 세포막과 다시 융합되게 됩니다. 이렇게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세포 외부로 방출하게 되면 이 물질을 저희는 엑소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엑소솜은 내부에 있는 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엑소솜 내부에는 세포 접착, 막 융합, 신진대사 및 신호전달과 같은 여러 기본적인 세포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mRNA, 그리고 miRNA, DNA 등을 포함한 핵산이 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피드 또한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엑소솜 역시 멤브레인에는 MHC 클래스가 존재하여 면역 회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표적 특이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CD63, 그리고 CD9, CD81, CD82와 같은 테트라스파닌과 인테그린 단백질은 다른 멤브레인 프로테인과 결합하여서 또는 인터랙션하여서 세포 접착 및 표적화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소솜 관련 회사들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엑소솜을 이용한 암의 치료, 그리고 진단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코디악과 같은 회사, 그리고 엑소솜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엑소코바이오와 같은 회사들이 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엑소솜을 분리할 수 있는 TFF의 장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원리가 무엇이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F는 필터라는 것을 이용하여 작동하게 됩니다. 필터란 특정 성질을 가진 것은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통과시키는 도구로서 제작 목적에 따라 이물질, 입자 등을 걸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필터를 이용하는 것이 TFF 장비인데요. TFF는 펌프로 샘플을 밀어 특정 크기 이상의 분자들을 반복적으로 농축시키고 대용량의 샘플을 고농도로 농축시키면서 필터의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FF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F는 사진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샘플을 모으는 샘플 바틀, 그리고 펌프를 조절하는 펌프 컨트롤러, 세 번째로 필터가 존재하는 필터 카세트가 존재합니다.
사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과된 물질에 대한 잔여물들을 모으는 웨이스트 바틀이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TFF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사기에 결착시켜서 사용하는 다이렉트 플로우 방식의 경우에는 압력을 가해서 필터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의 접촉면에 일정 범위의 샘플이 포화되게 되면 필터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TFF에서 사용하는 탄젠셜 플로우 방식의 경우에는 펌프를 이용하여 샘플을 자동으로 밀어줌으로써 필터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FF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을 주입하면 펌프에 의해 샘플이 흐르게 되고, TFF 필터를 거쳐 원하는 사이즈의 샘플만 뮤텐테이트로 빠져나와 농축되는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그 외의 잔여물들은 웨이스트 바틀에 모여지게 됩니다. TFF의 카세트의 타입에 따라 200나노미터 이상, 100에서 200, 50에서 100, 50나노미터 이하의 원하는 샘플을 콜렉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TFF의 구성 요소 중 카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세트는 우리가 회수하고자 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카세트의 종류를 달리하게 되고, 이 카세트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에서 MWCO라는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MWCO는 Molecular Weight Cutoff로서 멤브레인 포어 사이즈에 통과하는 입자의 분자량 크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수할 샘플의 크기보다 3배 크고 6배 작은 MWCO를 선택하지만, 빠른 플로우 레이트가 목적이라면 3배 작은 MWCO를 선택하거나 높은 회수율이 목적이라면 6배 작은 MWCO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MWCO 100K짜리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회수되는 것은 30에서 90나노미터의 물질이 회수되게 됩니다. 물론 10나노미터 이상의 물질들이 회수되기 때문에 10에서 30 사이에 존재하는 크기라든지 90 이상의 크기 또한 회수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30에서 90나노미터의 크기가 회수가 됐고, 만약에 그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전처리라는 과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TFF 장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시면 샘플을 넣는 샘플 바틀이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샘플은 컨트롤러를 지나서 카세트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샘플 바틀로 들어감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의 샘플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용액에 대해서는 웨이스트 바틀로 들어가면서 버려지게 됩니다.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호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 바틀에 샘플을 놓고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에 존재하는 숫자, 즉 RPM에 따라서 이 샘플이 흘러가는 속도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도를 정하고 작동을 시키게 되면 샘플이 흘러 압력계를 지나게 되고 다시 카세트를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카세트를 지난 샘플은 다시 다른 압력계를 지나게 되고 샘플 바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닌 그 외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웨이스트 바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샘플 바틀에서 시작해서 카세트를 지나고 웨이스트 바틀에 버려지게 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는 샘플이 점점점 원하는 크기만 추출되어 농축되는 형식으로 TFF 장비가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TFF 장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바틀의 뚜껑을 열고 샘플을 넣어주게 됩니다. 넣어준 상태에서 뚜껑을 덮어주게 되고 컨트롤러에서 원하는 RPM을 설정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작동을 눌러주게 되면 샘플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갔을 때 압력계를 통해서 적당한 압력 수치, 즉 1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압력의 수치가 1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 누수가 생기거나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올바른 방향으로 샘플이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서 사진에서 보시면 85라는 수치를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진행할 때는 낮은 수치로 다른 물질을 넣어서 85인 상태로 흘러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을 시켰을 때 저희의 샘플이 실질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발틀에서 시작해서 컨트롤러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압력계를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샘플은 카세트를 지나 원하는 사이즈가 필터링 되게 되고 원하는 사이즈의 엑소좀은 다시 샘플 바틀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버려지는 용액에 대해서는 웨이스트 바틀로 버려지게 됩니다. 샘플을 흘려주고 농축된 샘플은 원하는 사이즈의 샘플만 농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샘과 같은 전자현미경, NTA, DLS 등 다양한 실험 등을 통해 분리된 물질의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TFF는 생체 분자를 정제 및 분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최소 5mm부터 1L까지 농축 및 탈염이 가능하며 펌프 전원만 연결하면 자동으로 샘플을 농축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높은 회수율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650D에서 1000K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농축이 가능하고 간단한 설치, 작동 시간 및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TFF는 바이오 제조업, 제약, 바이러스 연구, 화장품 원료 농축 및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TFF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먼저 피드 플로우는 구동하는 펌프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멤브레인 전체에서의 평균 구동력인 TMP는 펌프와 리텐테이프 밸브에 의해서 컨트롤됩니다. 샘플 요행을 TFF 시스템 내 필터에 통과시켜주게 되면 이물질 제거 후 원하는 샘플만 정제됩니다. 이때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용액은 다시 재순환되어 필터로 다시 진입하게 되고 추가 정제되어 순도 높은 샘플 용액을 취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엑소좀 연구 분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에서도 TFF라는 장비를 통해서 엑소좀 사이즈만을 분리하여 농축시킨 후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TFF를 통해서 엑소좀을 분리하고 그 분리한 엑소좀의 마커인 CD63과 같은 인자들을 확인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즈 또한 잘 정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생체 소재 및 대사질환 실험실의 장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